이번 이야기부터는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 브리핑 내용 가운데 온 국민을 가장 놀라게 했던 부분이 바로 북한이 핵 포기 얼마든지 하겠다라는 이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으로 우리를 지켜달라. 그리고 우리 체제의 안전성을 보장해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허만수 차장. 그러니까 조건들을,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가 지금 희생당하고 있다. 우리가 희생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우리가 핵을 가져야만 했던 거는 미국 때문이다라면서 탓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측면은 뭐냐면 어떻게든 북한 최고 지도자의 그 입에서 비핵화라는 용어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것 네. 때문에 미국 언론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그 합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다라고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 조건을 달았어요. 그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돼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만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종전의 북한의 주장과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전의 주장이 어떻게 했냐면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있고 또 우리 체제 안정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핵 개발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을 그냥 반어적으로 그냥 바꾼 그런 정도이지 않느냐라는 이런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부라는 게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원래의 몸뚱아리를 뜻을 약화시키는 그런 효과인 것 같습니다. 비핵화면 비핵화인데 조건부 비핵화, 이런 조건들을 달게 되면 결국 달리 해석하면 조건 들어주지 않으면 비핵화 나는 안 한다. 이렇게 금방 뒤집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조건들을 잘 따져보면 사실 우리 정부나 미국이 들어주기 힘든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과 북한이 회담 자리에 앉아서 북한의 저희가 뭔지 정말로 조건이 어떤 건지를 이제 물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현재 판단해 보기에는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 안 하겠다는 불가침 선언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자, 평화협정을 맺자, 그다음에 이제 뭐 국가 정상화를 하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지 주한미군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체제 안전 보장이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함정 있는 주장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노동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전혀 비핵화라는 단어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 김정은이 진짜 비핵화를 이야기를 했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노동신문에는 비핵화의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노동신문도 마찬가지였고 네. 오늘 노동신문도 노동신문 6면에 보면 뭐 1면부터는 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었고 네. 다른 뭐 경제, 뭐 국내 정치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6면에 이제 이 관련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논설을 실었어요. 그게 보면 전체가 다 자신들은 미국의 어떤 그 위협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했다. 우린 정당하다. 그리고 이것을 폐기할 뜻은 없다라는 논조에 계속 그걸 했었고 그 아래 또 무슨 기사가 있냐면은 미국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글레이 이걸 같은 그런 어떤 첨단 무기들 막 들여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을 또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어제 우리 특사단이 발표했던 그 내용하고 북한의 진심하고 과연 일치를 할까 하는 네.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사항이 있고 물론 이거를 이 합의한 내용, 구두상에 합의한 내용을 해석하는 차이일 수 있다라는 얘기는 조금 전에 저희가 나눠보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비핵화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그래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말 아닙니까? 근데 노동신문이 그 말을 한마디도 싫지 않고 오직 미사일 확보, 핵 기술 확보 이런 이야기만 한다는 것 너무 입장 차이가 큰 거 아닙니까? 우리 특사단의 말과 지금 북한의 노동신문의 내용과는? 너무 답답한 거죠. 특사단이 전하는 김정은의 말을 가지고 오시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좀 답답한데요. 2005년 9월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이요.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합의한다. 이거 뭐 완벽하게 합의를 해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뒤에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합의서라는 종이 한 장 없이 그냥 단지 구두로 전달된 메시지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답답한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어저께 그 밤에 바로
뭐 회담이 있었다. 뭐 이게 그저께 밤에 있었군요. 그런데 신문이 오늘 신문 아닙니까? 네. 그러면 충분히 신문 논조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너무 급박해서 신문을 못 고쳤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이 신문을 편집하는 최고 책임자가 김여정입니다. 김여정 선동부 제1부부장이 이 신문 편집을 담당하고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은 현재 우리 대통령의 특사가 가기 전에 또 대통령 친서가 가기 전에 벌써 회담 내용이 뭐가 되고 결론이 어떻게 날 건 미리 다 보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네. 남북한 간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노동신문 편집이 이렇게 나갔다. 얘기는 할 수가 없고 네. 현재 노동신문 나오는 게 북한의 진심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좀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비핵화 의지를 이야기하면서 선대의 유훈이다라고까지 김정은이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자, 정의용 실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다. 이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선대 유훈들 실제로 비핵화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네, 선대 유언이 있긴 있는데요. 네. 이제 기밀성을 해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뭐냐면 92년 1월 달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두고 나중에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김정일이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언이다 소리를 김정일이 수시로 써먹었거든요. 네. 남북 회담할 때나 또 남북 정상회담할 때도 그 문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이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써먹었죠.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 유훈이다. 네. 그런데 잘 들으면 한반도 비핵화거든요. 북한 비핵화가 아닙니다. 네.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네. 복잡하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냥 단적으로 얘기해서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요. 특사단이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고 말을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 자체를 조금씩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북한은요. 일관되게 보여왔던 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유엔 성공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무엇과 바꾸어 먹을 흥정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 뜻이 정치가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의 핵과 탄도로켓을 십상타게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핵무력 강화에 대해서 단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신명수 그러니까 차장, 지금 얘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선대 유훈이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의지를 변함없이 뭔가 비핵화를 정말 할 의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특사단은 전했는데 앞으로 김정은이 하는 걸 봐야지 사실은 이게 정말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 의지인지는 검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과거에도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뭔가 국제사회를 향해서 대화를 하자, 대화의 틀에 나오겠다.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지어 2005년도에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까지 하겠다. 이번보다 훨씬 더 진전된 얘기를 하고도 바로 그 다음에 핵실험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20몇 년 동안 수십만 명이라고 추정되는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그다음에 굉장히 고생하고 그 온갖 핵 관련 조약들을 다 탈퇴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면서까지 지금까지 핵 개발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미국 정보 당국의 그 분석에 따르면은 올해 거의 핵무력이 완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20몇 년 동안 그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한 이 핵무기를 핵 개발을 과연 김정은의 이 구두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만으로 포기한다고 우리가 바로 믿어도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과거 전례를 봤을 때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심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94년도에도 1차 북핵위기 때 북한이 체제 보장해준 비핵화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97, 98, 99년 이 기간에 북한이 뭘 했냐면은 바로 파키스탄의 칸 박사와 접촉해서 고농축 우라늄 핵폭탄 기술을 습득하고 그걸 만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불과 그 고난의 행군 기간 중에
그 체제 유지 그리고 경수로 지원 이 모든 것을 받은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반추해서 이번 회담에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 정말 열심히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은 우리 남북 대화의 분위기 그리고 이번 합의 사항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북미 대화에 나설 생각이 있을까요? 다음 순위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노동신문 나오는 게 북한의 진심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좀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비핵화 의지를 이야기하면서 선대의 유훈이다라고까지 김정은이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자, 정의용 실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인이다. 이 선대의 유인에 변함이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선대 유훈들 실제로 비핵화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네, 저 선대 요원이 있긴 있는데요. 네. 이제 김일성을 해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 제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뭐냐면 92년도 1월달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두고 나중에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김정일이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언이다 소리를 김정일이 수시로 써먹었거든요. 네. 남북 회담할 때나 또 남북 정상회담할 때도 그 문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이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써먹었죠.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 유훈이다. 네. 그런데 잘 들으면 한반도 비핵화거든요. 북한 비핵화가 아닙니다. 네.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복잡하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냥 단적으로 얘기해서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요. 특사단이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고 말을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 자체를 조금씩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북한은요. 일관되게 보여왔던 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유엔 성공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무엇과 바꾸어 먹을 흥정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미국의 대선 뜻이 정치가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핵과 탄도로켓을 십장타게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핵무력 강화에 대해서 단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신병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선대 유은이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의지를 변함없이 뭔가 비핵화를 정말 할 의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특사단은 전했는데 앞으로 김정은이 하는 걸 봐야지 사실은 이게 정말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 의지인지는 검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과거에도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뭔가 국제사회를 향해서 대화를 하자, 대화의 틀에 나오겠다.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지어 2005년도에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까지 하겠다. 이번보다 훨씬 더 진전된 얘기를 하고도 바로 그 다음에 핵실험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20몇 년 동안 수십만 명이라고 추정되는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그다음에 굉장히 고생하고 그 온갖 핵 관련 조약들을 다 탈퇴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면서까지 지금까지 핵 개발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미국 정보 당국의 그 분석에 따르면은 올해 거의 핵무력이 완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20몇 년 동안 그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한 이 핵무기를 핵 개발을 과연 김정은의 이 구두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만으로 포기한다고 우리가 바로 믿어도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미국을 또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어제 우리 특사단이 발표했던 그 내용하고 북한의 진심하고 과연 일치를 할까 하는 네.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사항이 있고 물론 이거를 이 합의한 내용, 구두상에 합의한 내용을 해석하는 차이일 수 있다라는 얘기는 조금 전에 저희가 나눠보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비핵화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그래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말 아닙니까? 근데 노동신문이 그 말을 한마디도 싫지 않고 오직 미사일 확보,
핵 기술 확보 이런 이야기만 한다는 것 너무 입장 차이가 큰 거 아닙니까? 우리 특사단의 말과 지금 북한의 노동신문의 내용과는. 너무 답답한 거죠. 특사단이 전하는 김정은의 말을 가지고 오시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좀 답답한데요. 2005년 9월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이요.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합의한다. 이거 뭐 완벽하게 합의를 해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뒤에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합의서라는 종이 한 장 없이 그냥 단지 구두로 전달된 메시지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답답한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어저께 그 밤에 바로 뭐 회담이 있었다. 뭐 이게 그저께 밤에 있었군요. 그런데 신문이 오늘 신문 아닙니까? 네. 그러면 충분히 신문 논조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너무 급박해서 신문을 못 고쳤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이 신문을 편집하는 최고 책임자가 김여정입니다. 김여정 선동부 제1부부장이 이 신문 편집을 담당하고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은 현재 우리 대통령의 그 특사가 가기 전에 또 대통령 그 친서가 가기 전에 벌써 회담 내용이 뭐가 되고 결론이 어떻게 나올 걸 미리 다 그 보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네. 남북한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부족해서 노동신문 편집이 이렇게 나갔다.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이번 이야기부터는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 브리핑 내용 가운데 온 국민을 가장 놀라게 했던 부분이 바로 북한이 핵 포기 얼마든지 하겠다라는 이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으로 우리를 지켜달라. 그리고 우리 체제의 안전성을 보장해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허만수 차장. 그러니까 조건들을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가 지금 희생당하고 있다. 우리가 희생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우리가 핵을 가져야만 했던 거는 미국 때문이다라면서 탓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측면은 뭐냐면 어떻게든 북한 최고 지도자의 그 입에서 비핵화라는 용어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것 네. 때문에 미국 언론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그 합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다라고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 조건을 달았어요.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돼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만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종전의 북한의 주장과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전의 주장 어떻게 했냐면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있고 또 우리 체제 안정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핵 개발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을 그냥 반어적으로 그냥 바꾼 그런 정도이지 않느냐라는 이런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부라는 게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원래의 몸뚱아리를 뜻을 약화시키는 그런 효과인 것 같습니다. 비핵화면 비핵화인데 조건부 비핵화 이런 조건들을 달게 되면 결국 달리 해석하면 조건 들어주지 않으면 비핵화 나는 안 한다. 이렇게 금방 뒤집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조건들을 잘 따져보면 사실 우리 정부나 미국이 들어주기 힘든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과 북한이 회담 자리에 앉아서 북한의 저희가 뭔지 정말로 조건이 어떤 건지를 이제 물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현재 판단해 보기에는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 안 하겠다는 불가침 선언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자, 평화협정을 맺자, 그다음에 이제 뭐 국가 정상화를 하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지 주한미군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체제 안전 보장이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함정 있는 주장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노동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전혀 비핵화라는 단어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 김정은이 진짜 비핵화를 이야기를 했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노동신문에는 비핵화의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노동신문도 마찬가지였고 네. 오늘 노동신문도 노동신문 6면에 보면 뭐 1면부터는 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었고 네. 다른 뭐 경제, 뭐 국내 정치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6면에 이제 이 관련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논설을 실었어요. 그게 보면
전체가 다 자신들은 미국의 어떤 그 위협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했다. 우린 정당하다. 그리고 이것을 폐기할 뜻은 없다라는 논조에 계속 그걸 했었고 그 아래 또 무슨 기사가 있냐면은 미국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그레이 이글 같은 그런 어떤 첨단 무기들 막 들여오고 있다.